교과서 86쪽 해설입니다. 2.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두 차례 헌법을 개정하고 반대파를 탄압하였다. 국립 4.19 묘지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4.19 혁명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자, 이 안에 이승만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 두 차례 헌법 개정, 그리고 반대파 탄압,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민주화 운동의 시작, 4.19 혁명. 4.19 혁명의 정치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4.19 혁명의 배경 그리고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그 이후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사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과제는 바로 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면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통일 문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선생님이 표시해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승만은 1948년 제헌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여기 지금 간선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간선이라는 말은 간접선거의 줄임말이 되겠죠. 국회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게 되죠. 그 사이에 2대 대통령 그리고 3대 대통령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을 계속 연장해 나가기 위해서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2대 대통령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 즉 대통령 직선제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것을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또 원래 제헌헌법에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 2번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하고 싶었죠. 그래서 2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또 한 차례 개헌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개헌을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좀 억지스럽게 개헌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시키며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결국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종신 대통령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고 3대 대통령이 되었고 또 4대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4.19 혁명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승만의 장기 집권 우선 제헌국회 활동에 관한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친일 문제 처리 그리고 농지개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국회에서는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 줄여서 민 그리고 특 위라고 부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내에 위원회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러나 반민특위는 친일파 처리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미온적이라는 말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라는 말인데 실제로 이 미온적이라는 표현이 부적합합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반민특위 사무실에 경찰로 하여금 습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국회 프락치 사건, 즉 반민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공산당 스파이다
이런 식으로 내몰아서 얘네들을 구속시키고요. 또 결국은 공소시효를 축소시켜서 결국 처벌될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결국 그 친일 문제를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한 그런 장본인이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이승만 정부는 지주의 농지를 헐값에 사서 농민에게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자, 광복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했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일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토지 개혁을 하는 것인데 남한에서는 농지에 국한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정부가 지주제도를 폐지하는 거죠. 농지를 헐값에 사들여서 농민들에게 파는 방식. 자, 왜 이 농지개혁이 당시에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지주 소작 관계가 무너지고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 근대적인 농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건 성공을 했고 지주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농지개혁은 성공을 했고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성공을 했고 친일 문제 처리, 반민특위 활동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개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승만은 국회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커지자 국회에서 도저히 대통령,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뽑아주지 않겠죠. 6.25 전쟁 중 국회의원들을 위협하여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었다. 자,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발췌 개헌이라고 붙여진 데에는 사연이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 안과 또 야당이 제출한 내각 책임제 안을 절충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발췌를 해서 개헌을 했다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일명 부르게 됩니다.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이승만은 두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 자, 초대 대통령, 즉 본인, 초대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1대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만 대통령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초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런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습니다.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하죠. 1956년 이승만 그 4.4.5입 개헌은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제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당시 국회의원 수가 제적의원 수가 203명이었기 때문에 3분의 2면 135.333 결국 13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실제로 135명만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부결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올림의 원칙을 갑자기 들이대면서 3, 4 이하는 이건 버리는 거다. 135만 돼도 통과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내세워서 통과시킨 개헌안이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1956년 이승만은 다시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평화통일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유력하게 급부상했던 조봉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안은 이거는 북한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 사람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내몰아 결국 사용을 시키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승만이 이제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은 조봉암 요거를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조봉암이 만든 정당이 진보당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조봉암의 사진입니다. 이승만의 장기 집권, 자 우선 재헌국회 활동 중에 친일 문제 처리 실패했다 알아두고요. 농지개혁 이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장기 집권을 위해서 두 차례 개헌을 하게 되는데 2대 대통령 되려고 할 때 발췌 개헌, 3대 대통령 되려고 할 때 4.4.5입 개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독재를 강화하면서 조봉암이라는 정치인을 사형시켰던 일 이런 내용들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